안녕하십니까. 무릎 운동에 대한 설명을 원하시는 댓글이 많습니다. 무릎 통증은 허리 아픈 것 다음으로 아주 흔한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기도 힘들고 계단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운동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하는 것이 옳을까요? 운동을 한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롭게 무릎 운동을 하는 방법, 슬기롭게 무릎 운동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 운동, 즉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은 이제 3번만 더 드리면 100만 번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아플 때는 운동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은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뼈, 이 2개가 만나는 관절이 되고요. 허벅지 뼈 끝에 이렇게 둥그스름한 부분하고 종아리뼈 끝 부분에 이렇게 편편한 부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쪽에 보면요, 이 무릎 앞쪽에 무릎뼈라는 슬개골이라는 뼈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뼈 역시 무릎뼈하고 허벅지뼈 끝에 이 둥그스름한 부분이 만나서 또 하나의 관절을 이루어서 2개의 관절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무릎 관절이 된다 하는 걸 아시는 게 기본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 현재 형태로 완성된 지가 3억 년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3억 년 넘는 진화 과정 동안에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관절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 닭의 무릎하고 사람의 무릎이 매우 유사하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 무릎은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고 닭 무릎은 이렇게 뒤로 꺾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을까요? 그게 아니라 뒤로 꺾인 관절은 무릎이 아니고 발목입니다. 닭의 발목이고요. 닭 무릎은 이렇게 날개 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처럼 앞으로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꺾여 있죠. 그래서 이 닭 무릎을 자세히 보면요, 이 밑에가 사람이고요. 이게 사람 무릎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위가 이게 닭이라는 뜻입니다. 닭도 똑같이 무릎뼈가 앞에서 딱 받치고 있고 둥구스름한 허벅지뼈 말단, 그 다음에 편편한 종아리뼈 말단, 또 이 종아리뼈 말단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릎이 체중을 싣고 구부릴 때 마치 바위가 경사로를 굴러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므로써 무릎 속의 관절 연골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백 마리의 닭을 먹으면서도 닭 무릎에 무릎뼈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참 안타깝고 신기합니다. 이 스카타이 박사님은 저보다 아마 훨씬 더 많은 닭을 드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릎 관절에서 무릎뼈가 앞에 떡 버티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릎뼈가 뭘 믿고 이렇게 앞에서 떡 버티고 힘을 주면서 허벅지 관절을 꽉 밀고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 대퇴사두근 때문입니다. 대퇴사두근의 힘줄 안에 무릎뼈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거죠. 여기 무릎뼈가 있고 위아래 이 시커먼 밴드가 바로 대퇴사두근에서 나온 힘줄입니다. 이게 바로 대퇴사두근이죠. 실사판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근육들이 모여서 힘줄을 만들고 그 힘줄 속에 무릎뼈가 있고 이 무릎뼈 밑에 또 힘줄, 인대라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힘줄이죠. 힘줄이 종아리뼈에 붙는 이런 양상이라 이 대퇴사두근이 힘을 꽉 쓰면은요, 관절이 단단하게 조여지고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의 힘으로 무릎뼈가 당당히 버티게 되는 것입니다.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무릎 관절의 반을 담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고요. 슬기로운 무릎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무릎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튼튼해지고 통증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허리하고는 달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관절이 바로 무릎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년 운동에서 대퇴사두근을 무릎 관절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등산만 하거나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만 많이 걷고 나도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무릎을 운동하면 좋아진다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운동이 과하면 오히려 무릎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이 바로 무릎 운동을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무릎에는 기능 한도라는 게 있어서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 있듯이 무릎에도 기능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m 높이에서 떨어지면 기능 한도를 넘어서 무릎이 다치지만 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자기 기능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잘 다치지 않는 것이고요. 이건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20km를 걸으면 기능 한도를 넘어서서 무릎이 손상될 수 있지만 10km 정도 걸으면 기능 한도 범위 내에 이 안에 있으면 안전구역이라 손상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요. 즉 할머니 무릎의 기능 한도는 많이 낮을 것이고 그 할머니의 대학생 손주의 무릎의 기능 한도는 아주 높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마 여기쯤 있겠죠. 대학생 손주는 여기쯤 있겠죠. 또 같은 사람이라도, 같은 대학생 손주라도 무릎을 다치고 나면 또 기능 한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무릎의 구조물들이 회복되고 또 그 안에서 기능 한도 범위 내에서 계속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하면 무릎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무릎 다치고 나서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합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쉬는 동안에 무릎이 갖고 있는 기능 한도, 떨어진 기능 한도 범위 내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서 기능 한도를 차츰차츰 키워서 좋아지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이용 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점점 더 이용 한도가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기능 한도의 개념도 스카타이 박사가 주창한 것입니다. 무릎 운동을 할 때 내 무릎의 기능 한도를 안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엑스레이로 알 수 있을까요? MRI를 찍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둘 다 모릅니다. 무릎에서 보내는 기능 한도 경고장이 있는데 그 경고장이 뭔지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죠. 무릎에서 보내는 경고장. 너의 무릎은 지금 기능 한도를 초과하는 과정에 있으니 조심하라 하는 그 경고장은 뭐냐 하면 무릎이 아프거나 눌러서 아프거나 압통, 무릎이 붓거나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 무릎을 딛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넘어질 것 같은, 무릎이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게 바로 무릎이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장이고 기능 한도가 곧 초과된다는 뜻입니다. 기능 한도를 넘어서 옐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무릎에 걸리는 부담감을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연구를 해놨습니다. 무릎에 체중의 몇 배의 힘이 걸리느냐 하는 게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백년운동 250페이지, 251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무릎 운동할 때 어떤 힘이 걸리냐 이걸 봐야 되겠죠. 유산소 운동으로 따지면 실내 자전거가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한쪽 다리에 1.0, 1.5 걸리고요. 트레드밀 걷기, 트레드밀이 푹신푹신하니까 평지 걷는 것보다는 좀 적게 걸리고 일리프티컬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죠. 이때는 트레드밀보다는 조금 더 걸리고 평지 걷는 것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의 근력 강화는 어떠냐? 무릎 펴기, 레그 익스텐션이죠. 1.5배. 굉장히 적게 걸립니다. 근데 요거는 종아리뼈, 허벅지뼈에 걸리는 힘이고요. 무릎뼈, 허벅지뼈 걸리는 힘은 레그 익스텐션인데 조금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다리로 밀기, 레그 프레스가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평지 걸어서 별로 아프지 않은 무릎은 레그 프레스 해도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스쿼트는 상당히 부담이 높아지죠. 계단 오르내리기보다
좀 더 부담이 높은 그런 운동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골프 칠 때, 드라이브로 칠 때 왼쪽 무릎에 걸리는 힘이 자기 체중의 4.4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께는 이와 같이 아픈 무릎 백년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아픈 무릎 백년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은요, 걷기 해서 무릎이 아프면 일리프티컬로 바꾸는 게 좋고, 일리프티컬로 해도 무릎이 아프면 트레드밀 걷기가 좀 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도 아프다. 그러면 앉아서 타는 자전거가 무릎에는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다가 그 기능 한도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다가 무릎이 튼튼해지면 다시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무릎이 아프고 붓고 압통이 있고 불안정감이 느껴질 때는 꾀스럽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하죠.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무릎에 좋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근력 운동은 레그 익스텐션, 무릎 펴기 운동, 고무줄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로 밀기, 레그 프레스, 상당히 좋은 운동이죠. 무릎을 너무 많이 구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에 강력한 도움이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뒤꿈치 들기, 이런 게 다 무릎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릎에 나쁜 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달리기, 계단 오르기, 데드리프트, 런지, 스쿼트, 역기 스쿼트 이렇게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게 모든 무릎에 나쁜 운동은 아니고 아픈 무릎에 나쁜 운동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무릎 운동을 위해서 알아야 될 3가지 포인트. 첫 번째, 대퇴사두근이 무릎 관절 그 자체다. 따라서 무릎 주변 근육 키우는 운동은 무릎 관절의 건강,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만 무릎의 기능 한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능 한도를 초과하는 옐로우 카드가 받을 때는 가차없이 한 단계 낮은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갈아타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동마다 무릎에 걸리는 부담감이 다르므로 어떤 운동이 부담이 큰지 어떤 운동이 부담이 작은지를 잘 알면 그게 바로 아픈 무릎에 하는 아픈 무릎 백년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